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 우리가 시장 흐름을 빠르게 점검을 하고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 이 종목을 살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 개인적인 투자 견해와 더불어 투자 포인트와 전략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운이 좋게도 이런 시장 흐름 따라가는 전략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포인트로 우리가 실적, 숫자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당장은 실적은 안 나오지만 실적의 턴 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이게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당장은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먼저 이런 부분 선반영을 해서 신고가 나간 이후에 최근에 조정을 나오고 있는 쪽이 있고, 이런 쪽은 자동차 부품주, 엔터, 그리고 최근에 에스테틱,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런 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와 관련돼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으로서 우리가 눈높이 첫 번째 실적 턴어라운드, 이쪽은 지금 당장은 실적은 안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소부장, 그리고 경기 민감주,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화학이나 철강 뭐 이런 쪽이고 조선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먼저 턴어라운드 한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뭐 이런 쪽이 있고, 반면 대우조선해양 쪽 하나오션이죠. 지금은 그런 쪽은 당장은 실적은 부진하고 2분기도 적자지만 3분기부터 하반기 턴어라운드 이런 기대감 있는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 확실하게 나오는 쪽으로 엔터나, 그리고 최근 에스테틱, 의료기기 이런 쪽은 지금 조정이죠. 반면 먼저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이런 쪽은 최근에 올라오는 쪽이고, 숫자 확실히 나오는 섹터라고 표현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실적으로서 이렇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급등락 나오고 있는 쪽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하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도 점검을 해드렸던 엔터 쪽입니다. 보시면요. 하이브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5%, YG엔터 낙폭 줄이긴 했지만 마이너스 2%, 반면에 SM은 3% 올라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이브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 빠지고 있고, YG엔터는 1분기를 피크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추가적으로 상고하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가 1분기 대비 2분기가 약 1000억 가까이 나온다. 그리고 3분기 약간 빠진 이후에 4분기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1000억이 아니라 일회성 비용 때문에 지금 700억 언더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 쪽에서는 최근에 SM 쪽이 그래도 1분기 좀 M&A 관련된 불확실성을 딛고 2분기부터 상저하고로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하고로 올라올 수 있는 엔터주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브 쪽은 최근에 실적 추정치 하향, Y젠터는 계속 패스패스 했죠. 왜? 상고하저로 1분기 피크로 2분기, 3분기, 4분기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8월달 또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화 꾸준하죠. A2K 성과 점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M은 좀 빠지면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나 제압이나 YG는 숫자 나오는 거 지켜보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SM이 현 시점에서 엔터 4사 중에서는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 먼저 M&A 이슈로 뽑았고 남들 하이브랑 튈 때, 제압이랑 튈 때 SM은 못 뽑고 쉬어가고 있었죠. 남들 신고가 갔을 때 못 갔었죠. 그러다가 키 맞추기, 최근 조정,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눌러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와의 시너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지금 신고가 나와서 뽑고 있습니다. SL 화신, 성우 하이텍, 뭐 서현이와 아진산업, 먼저 신고가 났었던 덕양산업까지 다 뽑았었고, 세동도 뽑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무브넥스, 모베이스 전자 꾸준히 체크를 해드렸고, 모베이스 전자 제가 매수자들 나가서도
점검을 해드렸었는데 금요일날 보시면 그 하락장 속에서도 상자하고로 밑꼬리 달면서 종가 고가를 끝냈고 오늘 갭으로 떠버렸죠. 흔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신고가가 안 났죠.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났었던 종목들 성우하이텍을 비롯한 화신, SL, 아진산업, 서현이와 이런 친구들은 일부 좀 챙길 거 챙기고요. 일부 좀 줄인 다음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 키 맞추기 하면 돼요. 언제까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약간 쉬어가면서 좀 차익 실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친구들 완전히 꺾이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는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친구로는 플라스틱, 모베이스 전자 등 아직 신고가 안 난 종목들 맞추기 점검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뭐 10,000원 가지고 있으면 제가 화목한 소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0원이든 1,000원이든 조금씩 팔아가지고 일부 현금화 에 우리가 키 맞추기 대응 이게 운영이죠.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 거고 신고가란 얘기는 이와 관련지어가지고 또 우리가 좀 일부 현금화 시키면서 시장에서 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댓글로 뭐 100 몇십 주 만에 신고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신고가 점검을 할 때는요 52주 연간 그 지난 1년 동안의 신고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지 뭐 60주 신고가, 70주 신고가, 뭐 75주 신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역사적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고가 나는 종목을 주수 다 세워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 점검을 했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오늘 장중 황제주 등극을 하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양 같은 이러한 주요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등 공매도 쇼커버 2차 전지 쪽이 나왔었죠. 에코프로 금양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 BM 그러면 우리가 또 수급으로서 대응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얼마 전에 또 올라왔었던 코스모 화학이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쪽을 대응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주요 종목들은 만약에 이런 공매도 쇼커버가 스퀴즈가 끝나고 나면 같이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주요 종목들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던지 신규 매수는 타이밍 늦추는 형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코스모학이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처럼 지난주 수급으로서 반응이 나오는 쪽을 키 맞추기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페어 트레이딩, 키 맞추기 전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워낙 변동성이 큰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지어서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면 신고가 나는 종목들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숫자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소부장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ISC, SKC 쪽으로 피인수 셀 온 뉴스가 세게 나온다. SKC 셀 온 뉴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대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신고가를 먼저 뽑았다가 뉴스의 차익 실현 그 전부터 이렇게 나와버린 거는 오늘 갭으로서 빠져버린 거죠. SK그룹 쪽으로 SKC 쪽이니까 SK그룹 쪽으로 이런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앞두고 ISC는 좀 많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리콘 러버 타입을 삼성전자 쪽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빠져버린다는 거죠. 물론 하이닉스라는 캡티브를 가지게 되지만 삼성전자 쪽은 테스트 소켓 쪽이라면 후공정 알고리즘 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쪽인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세게 보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지어가지고 시장에서는 TFE 같은 수혜주 찾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만 오늘 같이 셀 온 뉴스 해버리는 모습이죠. 참 시장 이런 거 보면 어려워요. SKC 셀 온 뉴스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딴에서도 보면 오늘
그동안에 많이 비어져 있는 건설주나 보험, 은행, 증권 다 PF 관련 쪽이죠. 그쵸? PF 관련된 건설, 은행, 보험, 증권 이쪽은 오늘 외인은 수급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외인들 수급 보시면 양시장 양매도 하면서 외인과 기관 오늘 다 같이 차익 비차익 할 것 없이 팔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외인들 코스피에서도 985억 팔 때 대형주 1247억 즉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화학,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이와 관련된 LG화학 등 관련된 주요 종목들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 일부 팔고 뭘 사죠? 건설업, 금융, 특히 보험 중심으로 이런 것들 사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외인은 수급에 기댄 외인은 수급 그리고 이런 부분은 비어진 바스켓 채우는 형태로 봐야 됩니다. 채우는 형태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다고 바로 따라 사기보다는 오히려 올라왔을 때 일부 좀 리스크 관리와 차라리 길게 보시는 분들은 건망을 하면서 그 이후의 행보를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반도체와 2차전지 팔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일부 좀 채우는 건데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완전히 바닥 잡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관련 내용들 쭉 점검을 해드렸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좀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테마로는 지금 현재 스레드 관련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요 언제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와이즈버디나 플레이디나 모비데이즈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와이즈버즈죠. 와이즈버즈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분할 매도 형태로 좀 챙겨가는 전략 그리고 이쪽을 뭐 신규 사시려는 분들은 사실 수도 있어요. 다만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손절가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테마라는 거. 테마는 급등이 나왔을 때 땡큐 하면서 분할로 챙겨가는 거지. 이게 주요 트렌드다 하면서 트렌드로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자율적인 분할 매도로 좀 챙겨가는 형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꾸준히 좋은 컨텐츠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점심 먹고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소통방송, 화목한 소통 만들어 가니까요. 이것도 많은 참여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면서 피드백도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장도 화이팅입니다.